죽여버리겠다, 콩팥을 꺼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일부는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가 압박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생과 어떤 상관이 있죠? 이게 개인의 생을 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개인의 생을 하더라도 다른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최근에 개인의 생 관련 뉴스가 있다고. 네. 조금은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은 선이자 공제 215% 금리 서민 등치는 불법 사채 기승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시가 있어요.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40대 A씨는 2023년 12월에 무등록 사채 업체를 찾았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같은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개인을 통해 여러 업체를 방문한 A씨는 총 5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과 첫 회차 상환금 600만 원을 먼저 떼갔다. 그 결과 A씨가 손에 쥔 돈은 3,900만 원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2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선이자 공제와 수수료를 고려하면 3개월 이자율이 53.9%에 달한다. 연환상 기준으로 무려 215.6%였다. A씨는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고 했다. 하지만 힘이 붙였다. 대출은 연체됐고 이때부터 추심이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죽여버리겠다, 콩팥을 꺼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일부는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가 압박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돈을 끌어와 메우려 했다 면서도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했는데 그 순간부터 추심과 협박성 발언이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하나의 사례인데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몇 가지로 나눠보면은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A씨가 2023년 12월 무등록 사채업자를 찾았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어려워요.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1%도 못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 몇 년간 계속 사업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금 대출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 자금 대출을 할 때 왜 금융권에 안 가고 왜 사채업자한테 안 가고 왜 무등록 사채업자한테 가나요? 라고 물어도 이것에 대해서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고 대부업체도 안 빌려주고 사채업자도 안 빌려주니까 결국에 무등록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부업체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에서 들어온 사나머니라든지, 사나머니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더 이상 이익이 안 나서 철수를 할 정도예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최고 이자율도 20%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이익을 못 내서 철수를 해요. 그런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긴급하게 자금을 대여할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안 받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바로 무등록 사채업자고요. 무등록 사채업자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는 높은 이자율이에요.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방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연이자율로 거의 215%에 달하는 이자를 부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추심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은 추심을 할 때도 일정한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그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의무는 있지만 안 따른다고 해도 제재를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인들의 연락망까지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뭐냐 하면,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할 때 채무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이 돼서 대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업체들은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도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이게 개인회생과 어떤 상관이 있죠? 이게 개인회생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례에 나온 분도 개인회생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안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불법 사금융을 찾기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자금을 마련만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과도한 자기 확신이 이런 결과로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개인회생과 그리고 파산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도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용해야지 최대한의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개인적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다른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행여라도 지금 지급 불능의 위기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기가 보인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개인회생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노력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꼭 한번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해보시고 좀 더 현명한 방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